자, 일단 1번 봅니다. 1번. 교재를 펴주십시오. 교재. 교재 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1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경공매를 잘 배워서 내년 2억 이상 벌자. 저는 3억 했는데 1억 내놨습니다. 조금 내놔서 해서 2억 이상 벌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이 중요해요. 1인당 월 500만원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자. 빨리 경제적인 자유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연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연금이 뭐냐 하면 국민연금. 요거는 가정주부도 다 들고 있죠, 지금. 그죠? 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5만원 받다가 올해는 149만원 주더라고. 4만원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149만원이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만약에 국민연금 다 받는다 그러면 한 150만 두 개면은 300이면 괜찮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고갈이 뭐 2057년도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고, 일단 여러분들은 막 그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드세요. 국민연금은. 전화해가지고. 자, 그 다음 주택연금. 오늘 이제 하겠지만은, 주택연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200만원. 농지연금은 요거는 300만원. 또 배우자가 잡치면은 600. 이렇게 이제, 주택연금은 보통 우리 아시죠? 주택이 보통 한 7억이라면요. 여러분들 경매에서는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 보면은 주로 절반에 삽니다. 절반 가까이 사요. 절반에. 그러면 여러분 8억 것도만 4억 정도 산다고 사면은 4억 주 사가지고 8억의 연금을 받고 주택연금을 받고 그러면 제 나이 같으면 한 200만 될 거예요. 200만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월세를 무한대로 받는 겁니다. 무한대로.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은 또 작년에 바뀐 것이 나이가 55세까지로 또 떨어졌습니다. 60세에서 5살 떨어졌어요. 55세 이상.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는데 단점이 일반 우리 그 주택연금보다 한 25% 금액이 작더라. 그게 좀 단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주거용 오피스텔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상가주택 됩니다. 상가주택도 연금이 됩니다. 상가주택. 상가주택인데, 이게 절반이 주택이라 해야 돼. 절반이. 주택이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층 상가고, 3, 4층 주택이고, 이런 거 사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주로 8억짜리 같으면요. 대강 경매에서 보면 한 4억 정도 주고 삽니다. 대강 보면 한 4억 정도 사요. 그러면은 이제 8억에, 연금은 8억에 받고, 절반까지 사가지고 또, 월세, 전월세를 뭐, 보증금은 받으면 안 돼요. 월세 위주로, 4월세 개념으로. 받는 거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국민연금은 무조건, 주택연금은 200만원, 농지연금은 300만원. 그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마음속으로 150만원 생각하세요. 150, 목표 150만원. 그럼 요것만 해도 거의 한 550 되네. 그럼 요 통과되네. 그리고 상가연금은 누가 물어보는데 원장님 상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해서 실제 상가연금이 있는 게 아니고 월세를 잘 받는 상가를 하나 받아내는 거죠. 원장님은 뭐 좋은 거 받아갖고 뭐 매달 한 500 정도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15년, 20년 되어지니까 매달.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가에, 그래서 오늘, 상가에 낙찰받아갖고 수익 낸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발췌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평생현역. 일을 하셔야 돼요. 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은 써놨죠. 성인 63%가 유튜브를 꿈꾸더라. 기대 수입은 390만. 저도 이제 아마 요쪽에서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유튜브 지금 구독자 4만 명 되죠? 4만 명 되니까, 좀 있으면 뭐 5만 명 올라가고 계속 하다 보면 한 10만 명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390이 아니고 3,900원 되겠나 싶습니다. 유튜브 수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현역,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해야 우리 103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아시죠? 그분은 지금 103세인데 103세 철학자인데도 지금도 강의를 나가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강의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젊잖아요. 젊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유튜브를 하든지 뭐 하세요. 유튜브
나 할 게 없는데 유튜브에 멍멍이만 잘 따두고 그래도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그냥 모른 척 단어만 할 수 없는데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평생은요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연금 쪽에 달리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N쪽에 봅니다. N쪽에. 이게 부산 가서 계금동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 그 어르신들이 이리 줄 서가지고 이제 배식을 받는 장면인데, 요런데 동참하기 싫으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 20, 30대보다는 40, 60대가 수강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되었다. 자, 우리 평균 이 강창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40년 넘게 연금만 강의하신 분인데, 강의할 때 보니까 이렇네요. 평균 퇴직 나이가 한 51세, 외국계는 좀 더 젊고 공무원은 한 53세, 여기서 이제 평균 나이가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1세 되면은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저도 뭐 신한원에 짐작하다가 만 55세에 연락 오더라고요. 퇴직 좀 하시라고. 후배들 위해서 용단을 내시려야겠다. 그래서 부임장 보고, 야, 사진서 가져오느라. 이래가지고 연락 딱 받고 본부장한테 바로 도장 찍어가지고 패스 딱 보냈습니다. 그때, 한 5년 전 얘기죠. 2007년 말이네요. 2007년 연말. 여러분, 퇴직하라고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기분 어떻겠어요? 정말 참참합니다. 그때는 이제 두 번째 받은 거고, 처음에는 IMF 때, 98년 IMF 때 은행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연락을 몇 분 받았어요. 그때 마지막 기회다. 면책을 줄 테니까 나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갔는데 그때 막 엎드려 이래가지고 저 피해 나갔습니다. 피해 나갔고 이제 2005년까지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고요. 벌써 퇴직한 지 좀 됐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2의 인생에 뭘 할 거냐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해갖고 대도 안 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친다고 40만 명이 달아붙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오히려 경공매를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평생 회원 가입을 합니다. 1년 수강해갖고 우리 경공매도 한 1년 공부해야 되죠. 1년 해야 됩니다. 5과목 다 하려고 하면은 1년 최소 해야 됩니다. 해도 그 신차네요. 신차는데 오히려 경공매를 전문가로 1년 동안 바짝 붙여버리면은 여러분이 정말 평생 동안에 우리 자전거 면허증 따면 한 50, 60년 써먹죠. 경공매도 마찬가지죠. 좀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좋은 사례를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요거는 제 명함이니까 혹시 특히 온라인반은 명함을 못 가져가니까 요거를 보시고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이게 보통 전에 재수강생 얘기인데 재수강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신한은 진명 퇴직해가지고 석사과정 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도 할까 말까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니까 또 이런 거 주더라고. 여러분 보입니까? 네. 잘 보여?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배우면은 끝이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죠? 사부님을 뛰어넘자. 청출어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수강하면은 하면서 딱 목표를 정해야 돼요. 원장님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렇죠? 저를 뛰어넘으면은 제 자리를 넘겨주겠습니다. 뛰어넘으세요. 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자. Do your best. 그죠? 최선을 다하자. 이러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40이고 출발이 되는데 4월 18일부터 프롬이 4월 18일이고 투는 6월 10일 보통 2달입니다. 2달인데 보통 10시가 프롬인데 12시 반이 아니고 보통은 오후 1시쯤 돼야 끝나더라고요. 대강 보니까 보통 빨리 끝나면 50분고 12시 50분 막 그래요. 보통 보니까. 자, 그래서 요새는 온라인반이 신설돼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온라인반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호주, 두바이, 인데서도 수강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좋은 거는 장소 불문, 그죠? 시간 불문,
일주일 동안에 열어주니까, 오픈되니까, 올 강의한 거 요거를 일주일 동안 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2번, 3번, 이렇게 막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족끼리 본다든지, 그러면 공인중개사 어떤 뭐 소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또 한 번씩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보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됐고요. 요 보면은, 보통 재수강보다 요새는 1년 수강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멘토라고 합니까?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죠. 반대말은, 멘티이고. 그래서, 경공매의 전문가를, 멘토를 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죠. 평생 동안에. 그래서 이제 상담을 얼마든지 저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경매에서는 2차 합격 입찰을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3차, 4차 들어가도 충분한데 2차 합격 입찰하다 보니까 단도주택에서 혼자 단도 입찰 고민을 합니다. 야, 이 10%막 뛰어야 되느냐, 잔금을 치러야 되느냐. 그래 무리하게 또 치릅니다. 치료 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런 건 저는 많이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40% 정도는 단도 입찰입니다. 40% 낙찰가 중에서 그 중에서 10%는 뜁니다. 단도 입찰해가지고 뜁니다. 왜 뛰느냐?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호흡을 맞출 수 없으니까 막 문제 없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가지고 보니까 잘못됐어. 엊그제 이런 게 있었어요. 공장을 맞춰봤는데 공장의 필지가 2개입니다. 공장 농지가 500평이고 농지가 35평이 됐어요. 그걸 같이 경매를 했어요. 그걸 법인이 받았어요. 농지 지도 자격증은 놉니까 안 놉니까? 안 놓죠. 법인은 무조건 안 놉니다. 이거는 막 5천만원 5억짜리 5천에 이제 보증금 수표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띄어야 됩니다. 지금 적시한 거하고 난리인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제조업체가 그냥 엔지니어만 해가지고 공장에서 돈 벌이겠다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경공매 좀 배우고 부동산도 알고 이래야 돈을 벌이는 거지. 나는 제조업체다, 엔지니어다. 엔지니어 잘하면 돈 벌 수 있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차원공단에 공장이 지금 없습니다. 단가가 많이 올라왔죠. 원자재 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공장이 지금 평당 조그만한 거는 지금 500, 600 쥐어 삽니다. 그것도 잘 없어요. 지금 없어요. 공장이. 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한 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멘토고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멘티가 되는 겁니다. 멘티.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멘토와 멘티는 서로가 이제 이렇게 연락해서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문도 구하고 막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년 수강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하면 돼요. 기존 낸 거를 빼고 200만원에서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낸 거를 바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뭐 본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논문을 MPL의 박사 논문, 그러고 이제 경공매는 석사 논문. 그래서 경매 쪽에서는 거의 이제 석박사를 제가 취득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한국공인협회에서 입찰 대행을 16년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입찰 대행한다 하는 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아차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년 또 했다 하는 것은 뭐 안 해도 아시겠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느냐. 그죠? 16년 동안에 어느 분이 공장 입찰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접수는 받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많이 고민한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한 10년 정도, 대학교 학부, 학사, 석사 과정까지 이렇게 한 10년 정도만 다니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5번. 지금 5번에 보니까 여성 50대 여성 절반이 93세 이상 산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박유성 교수님이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 50대 됐죠. 여러분들은 93세 이상이 절반 산대요. 절반. 그럼 남자는 조금 떨리겠죠. 떨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100세까지 사는 거는 아마 기정사실이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100세를 축복받으며 살 거냐, 100세가 재앙이 될 거냐. 이거는 자기가 선택의 나라입니다. 선택이. 그래서 지금 2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하고 만난 거 같는데 요번 2라운드에서 이제 잘 또 경공매에서 정답을 또 찾아가지고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경공매는 임대대부도 많거든요. 국가기관에 커피점 많습니다. 여러 시청이나 도청이나 요 세코나 뭐 어디
국가계 비슷한데 커피점도 많아요. GS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또 학교 구내 매점, 중고등학교 매점에 또 따가지고 다니면서 그 캔을 보충해주고 하면서도 매점 3개만 해도요. 공문에 물어보니까 3개만 따고 하면은 자기보다 봉급이 낮대요. 중고등학교 매점 있죠. 그런 것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노년 부부가 월 생활 적정비가 서울은 270만원, 전국은 225만원. 그래서 보통은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생활이 되고 핸드폰도 쓰고 된다면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책은 제가 처음에 퇴직해갖고 요걸 썼습니다. 이 동화전가 같은 책을 썼어요. 요거를. 크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책입니다. 이게 1000페이지인데, 동화전가 같은 책이에요. 이게 이제 은행의 여신관리부 7년 근무하면서 그 있던 자료가 거의 집약이 됩니다. 그럼 은행 진료할 때도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경매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자료를 얻어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20선이 요겁니다. 요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오른쪽에 또 있을 겁니다. 720선. 요걸 또 더 보완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한 5년 하다가 또 5년 전에 또 요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교재를 제가 30페이지씩 만들어 2, 3일마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움직이는 물건을 찾는 건 좋은데, 해보니까 상당히 벅찰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720선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교조를 하고, 부교조로 이제 한 5페이지 정도 움직이는 물건 위주로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잘 아시겠죠? 누군지. 그래서 하자 말자 할 때는 어쩐다고요? 한다. 하니까 이 박사기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사시는 좋아요. 그렇게 사시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7번에 보니까 2년간에 경매로서 20억을 벌였다. 참 대단하다. 그죠? 이 친구도 여기 쭉 신문에 보시면은 자기 집이 경매돼 가지고 거꾸로 경매를 배웠대요. 배웠는데 주로 한 방에 이렇게 20억씩 버는 거 이런 거는 토지 알고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토지 쪽에 잘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필성 원칙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버렸다. 그럼 여러분들도 2년간에 20억은 안 되더라도 아까 우리가 1번 목표가 뭡니까? 1년에 한 2억 정도는 벌자.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8번 봅니다. 8번 한 장 넘갔다, 그죠? 8번 봅니다. 자, 공매 낙찰가는 경매보다 4,100만원이 낮았다. 그죠? 자, 밑에 이제 두 개가 경매입니다. 빨간 게 낙찰가예요. 1억 1200, 1억 1100인데 4층, 5층이 그렇고요. 제일 밑에 거는 공매예요, 공매인데 그 밑에 보면은 낙찰가가 이게 7,200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게 이제 4층짜리 이게 이제 5층짜리 건물인데 4층은 낙찰가가 1억 1200, 5층은 1억 1100, 3층은 공매로 넣어가지고 7,200만원. 자, 그러면은 이 3층 우리 수강에서 산 거거든요. 법인 명의로 산 겁니다. 공매 온비더 법인 명의로 제가 그때 법인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그러면은 위에 두 개보다는 한 4천만원 차이 나죠. 자, 그러면은 같은 값이 공매를 낙찰받아야지 경매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렇게 경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땐 대단한 거예요. 경매는 똑같은 농지라도 경매장에 거기 놓으면은 여러 10명이 들어올 걸 공매에 놓으면은 한 2~3명도 들어올까 말까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아직 공매가 좀 서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우리 경매는 다가구라도 예상 배당표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10명이라도 니는 받고 못 받고 인수금액이 5천이고 1이고 다 답을 줘요. 그러나 공매는 컴컴해요. 컴컴하니까 못 들어다녀요. 일반인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매를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 수업에는 공매가 한 30%, 경매가 한 경매가 한 60%, 공매가 한 30%, MPA 한 10%, 그 정도로 해서 비율을 해서 강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4층, 5층인데 똑같은 번지죠. 똑같은 번지인데 밑에 거는
이게 6,500인데 떨어져가지고 25% 25% 떨어져가지고 7,200 썼는데 이거 썼는데 혼자 들어왔었다. 여러 명이 또 들어오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어. 막 혼자 들어와도 그래도 7,200인데 경매보다 4,000 싸죠. 자, 그럼 공매 한번 가볼까요? 공매 2010 마이너스 0430 0438 마이너스 00. 자, 요겁니다. 공매에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다. 그 수강생은 뭘 전문한다 하면요. 그 수강생은 이제 학교에 리모델링 전문업체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수강을 하다가 되어가지고, 자, 여기서는 그냥 누르면은 진행이 이 고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 상태에서 위에 선택을 누르면 선택이나 낙찰 누르는 것만 선택 누르면 좋아요. 선택, 검시가 나옵니다. 자, 나오죠? 진해 두동에 뭐 헤아름 아파트에 뭐가 나왔다. 상가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이제 써놨죠. 원장님 1억 벌었습니다. 낙찰 받고 바로 1억 벌었대. 수리하고 딱 하고 나니까 1억 벌었대. 자,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공매가 2억 6천인데 6,500 떨어졌어요. 25%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게 상가인데 이게 이제 3천이 나오고 요게 이제 아까 1억 1,000 뭐 100, 1억 1,200 하고 요거는 7,200에 낙찰받은. 그래서 차이가 똑같은 물건인데 저게 진해 두동입니다. 두동. 두동의 상가인데 요건 낙찰을 받아가지고 상가에 낙찰 받아서 자기가 원래 또 리모델링 업체라. 지 전공이죠. 전공이니까 자기 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은 지 4억 쓰고 4억 있어야 또 뭐 점수가 높대요. 입찰을 볼 때 4억 쓰고 반은 임대놨고 그리고 바로 수리 딱 해놨게 되고 뭐 1억 넘겨줄 테니까 팔아라 됩니다. 그 정도 연락 올 정도로 좋아졌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매를 잘 배우셔야 된다. 아시겠죠? 공매를. 자, 그래서 이제 낙찰가를 보면은 7,210만인데 법인 명의로 그때 법인 명의 받았습니다. 법인도 공매가 낙찰됩니다. 법인 공매로 낙찰됩니다. 그럼 법인 공매는 또 공인인증서가 법인 공인인증서 별도로 했어요. 그걸 사가지고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중간에 관여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 9번 봅니다. 9번. 자, 한 칸 밑에 봅니다. 자, 물어봅시다. 6개월 후에 우리 자녀들이 보통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자금이 한 1억 5천 있다 보고 전세가 좋을까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사고 있는 것이 좋을까? 5년 10년 지났을 때 뭐가 좋을까요? 특히 서울 용인 이쪽에서 전세를 살면은 1번을 살면요 못 벗어납니다. 전세 딱 돈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 갈아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럼 대출을 받고 조금 무리해서 대출 받고 아파트를 낙찰하고 그장 좋다. 자, 그래서 이게 한국가스공사 사택이 이 공매 나옵니다. 이게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3에 0611-00129 이 한국가스공사 은행 지점장 사택 뭐 등등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세무서 압류된 것도 아파트 많이 나오지만은 공공기관, 그다음 공무영업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던 아파트, 이런 것도 오래된 것들 나오기도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자,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공매가 움직입니다, 이게. 자, 요 보면은, 뭐야. 번호가 좀 이상하네. 자, 컨트롤 C, 좀 이상하네. 0611, 마이너스 파이터죠. 마이너스 001290. 자, 봅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하시면 압니다. 그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면은 바로 나오죠? 자, 여기 봅니다. 용인 수지 죽전동에 전용이 60이니까 전용이 18평. 그럼 분양은 뭐 한 25평이죠. 25평. 신혼부부가 쓰기에는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2억 5,800에 이렇게 낙찰 놓습니다. 자, 봅니다. 요 보면은 용인 수지에 벽산 아파트입니다. 용인 수지 2단지인데 2억 4,100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어디 하면 됩니까, 이거는? 그래서 공무를 빼야 되겠죠. 자료도 없는 건 낙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온비도 바로 가서 지금은 연결 안 되겠죠. 이때 단추가 있어요. 입찰권 단추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낙찰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몇 명이 들어왔는가 볼 때는 요 보면은 이제 입찰 결과 있죠. 여기에 비공개한 내용이죠. 입찰 결과에 상시 이동에 보면은 뭐 나올 겁니다. 여기네. 2억 5천. 그래서 이게 2억 4,100인데 요거를 쓰였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는 회원 가입했거든요. 여러분 하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가면은 나와요. 그럼 입찰이 몇 명이 됐습니까? 2명. 요거는 누구냐?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 그 단지에 공인중개사가 들어왔는데 떨어졌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겁니다. 자, 받아가지고, 대출한, 그럼 1억 빌려 되겠죠? 1억 5천 전세 있으니까, 1억 빌려가지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고, 이제, 요거를 얼마 전에 팔았는데, 알아보니까 한 5억 천 정도에 팔리더라. 자, 그럼 전세 만약에 1억 5천 있으면, 지금도 전세죠? 그죠? 전세를 빼놓을 거예요. 그리고 5억 5천 팔아가지고, 어디 이사를 했대요. 어디 아파트에, 용인에, 현대 아이파크 들어갔는데, 재작년에 6억 천을 주고 들어갔는데, 대출 1억 더 받고,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 9억이 넘어갔대요. 참, 요정이다, 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출발이 중요하더라. 첫 출발이. 그죠? 첫 출발이, 특히 신혼 때 있는 사람들은, 전세 가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요새는 또 요번 뭐 윤석 정부 바뀌어가지고 LTV를 많이 완화한다 그죠? 70% 80%였다는데 그게 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금년에는요 대출이 2억이 넘어가면은 기존 대출이 2억이 딱 하면 대출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2억까지는 해주는데 2억이 넘는 거 예를 뭐 아파트가 10억짜리다 해도 2억까지는 되겠는데 대출이 없으면 3억 4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거든요. 가계부채가 워낙 심해가지고. 자, 그래서 대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DSR 해가지고, DSR을 내놔야 되는데, LTV만 올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70억, 80억이 문제가 아니고, DSR 하고, 여기 이제 소득 대출, 소득에 따른 대출, 요거를 좀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걸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2억까지는, 지금 2억이죠. 2억까지는 뭐, 어느 정도 대출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금년 7월달 되면 1억입니다. 1억. 또 떨어져가지고. 1억 이상이면 안 된대요. 1억 이상이면.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출발을 잘해야 되겠다. 그죠? 첫 출발. 첫 출발 잘못하면은, 하고 한 날은 5년, 10년만 지금 살다 보면 이제 막, 산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 막 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심리로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좀 웃자미가 연끌해갖고 막 10억짜리 뭐 그냥 막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갖고 낙찰받고 막 난립니다. 자, 10번 봅니다. 동일한 물건이 경매와 공매로 진행될 때 경합이라고 부른다. 자, 요거는 이제 썸네일을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강좌에서 여기서 이제 유튜브 가셔가지고 제 이름 넣고 황경진 431강 1치매력이 나옵니다. 이걸 그럼 집에서 보면 돼요. 그럼 유튜브 해야 압니다. 유튜브하고 네이버도 나요. 유튜브하고 또 어디요? 네이버. 네이버까지 두 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은 네이버나 유튜브 가서 황경진 그 검색창에다가 황경진 431강 그러면은 이 내용이 상세하게 또 나올 겁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경공매의 경합이라 그러는데 왜냐 그러면은 은행은 경매로 세무서는 온비들 통해서 공매로 일인 같이 막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럴 때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아파트가 만약에 나왔다. 예로 더 시티 세븐이 봅니다. 더 시티 세븐이 경매가 되고 공매가 됩니다. 똑같은 거죠. 909호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909호 한번 17에 208 2017에 208 한번 봅니다. 자, 금액부터 봅니다. 아무래도 공매가 싸죠? 그죠? 1억 3,100에 1억 1,000에 1,400만 싸네. 그죠? 여러분, 1,400 하면 큰 돈입니다, 이거. 그죠? 살 때 1,400 싸기도 하면 요거가 사지 말라고 경매 살 겁니까? 자, 17에 요거 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자, 17에 요거 보니까요. 이게 이제, 아니네. 여기 있죠? 자, CT7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오피스텔이죠? 자, 오피스텔은, 이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아까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이면 된다 했죠? 되는데, 단점이 25%.
연금액이 작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옵스텔은 취득세가 외웁니다. 4.6%. 무조건 4.6%. 옵스텔은 4.6%다. 자, 이게 보니까 이제 낙찰은 적당하게 68% 됐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1억 2천 있는 사람이, 그죠? 1억 2천 있는 사람이 여기 이제 세입자가 전세권을 했고, 그죠? 전세권을 했고 1억 2천에 전세했는데, 자, 예상배당표였어요. 예상배당표 눌러보면은 이 나옵니다. 이 보면은 요번에 낙찰이 1억 3,100에 대해서 경매비용 뺍니다. 매각되면서 경매비용 빼고 1억 2,900인데, 그러니까 뭐 전세권 한 사람이 일단은 자기가 있으니까 1억 전 받아가고 나머지 여기로 가면 되는데, 자, 이거 봅니다. 여기 문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는 이제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넣었고, 이 세무서는 오지 않습니까? 세무서는 세무서가 뭐 옛날에 부가세나 뭐 양도소득세 뭐 안 내, 그러면은 세무서서 가만히 있죠. 그러면은 세무서는 오잖아.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압류 플러스 다음에 공매 공고라고 찍힙니다. 등기부에. 옛날 건 안 찍혀서 근데 공매 공고 찍히고 공매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뭐 건저당은 뭡니까? 건저당은 전세권, 요런 요미문거나 담보문거, 요거는 이제 임의경매로 가는 겁니다. 임의경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그만 전세권자가 경매, 요거는 은행에 넣었네요. 은행에서 이렇게 스탠다드에서 경매 넣었다. 임의경매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엮는 거는 주로 이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온비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게 움직여. 따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낙찰이 누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잔금을 먼저 딱 연 사람이 소유자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잔금을 먼저 넣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낙찰됐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잔금 넣었다 하면은 위에 경매에서 낙찰자는 10%는 물론 되돌려 받습니다. 당연한데 일단은 소유자가 안 된다. 그래서 경매는 잔금만 넣으면요,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어서 그 등기를 안 해도 문제 없어요. 상수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돌아가시죠. 뭐 굳이 오늘 등기 안 해도 몇 달 뒤에 해도 상관없다. 상속이나 경매는 이 법률 이거는 이제 규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등기를 굳이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낙찰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빨리 잔금을 누가 였느냐, 여기에서 소유자가 가야 된다. 알겠죠? 낙찰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낙찰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낙찰 시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잔금. 잔금을 누가 였느냐, 여기서 소유자가 가야 된다. 자, 이제 그게 여기서는 공매에서 먼저 넣었겠죠. 아무래도 지가 이제 경매에서 뺏기면 안 되니까 넣어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면은 대부분 보면은 공매가 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번. 자, 재미난 사건을 알려드릴게요. 자, 11번에 보면은 왼쪽에 11번입니다. 왜 공매를 배워야 되는가? 낙찰가 응찰자 수에서 공매가 경매보다 더 적고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매가 많이 되는데, 자, 한 사례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경매에서는 2억 3천에 낙찰되는데, 경매에서는 빨간 게 경매입니다. 그 다음에 공매에서는 1억 4,100에 한 명을 써요. 그럼 차이가 10명 차이 납니다. 경매장은 11명, 공매는 혼자,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 여러분 안 사니까 대구 사람, 창원 사람이 뭐 마산 나도피니까 막 대구 사람이 와서 덜렁 공매나 잡아 일주일 전에. 자, 그 다음에 경매에서 움직이가 법정에 우리 창원법원 요 앞이죠. 하우 바로 앞에 창원지방법원 본원이죠. 본원. 여기 11명이 와가지고 1등 됐다고 기분 좋다고 이제 나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순간에 이 대구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십시다. 여기 들어보니까 내가 요를 샀는데 내한테 대사라. 요 잔금 치르지 말고 내한테 요거를 싸게 한 5천만원 붙이고 당신도 한 4천 버리고 나도 한 4천 버리고 서로가 나눠 갖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공매 봅니다. 경매에서는 여기 있죠. 11명이 붙어가지고 2억 3천 하셔야 됩니다. 경매에서는. 그럼 공매에서는 1억 4,100에 이 공매입니다. 공매. 똑같은 게 산호동이죠. 똑같은 게. 자, 이래갖고 이제 낙찰됩니다. 자, 공매는 1억 4,100. 공매는 얼마, 공매는? 저 얼마입니까, 지금? 2억 3천, 11명이죠.
요 보이죠? 요 3천? 보입니다. 그래서 한 9천만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은행에 왔어요. 은행에 와서 대출을 해달래요. 그럼 어째 됩니까? 은행 지점장이. 오케이. 해줬구만. 대출 한 1억 정도 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공매 낙찰자포로 먼저 대출을 받게 됩니다. 1억을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날에 경매 낙찰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하고 또 설정을 채무자 변경하면 돼요. 채무자 변경. 은행 말로 채무자가 공매 낙찰자에서 경매 낙찰자로, 처음에는 공매 낙찰자로 채무자를 했다가 1순위 설정하죠. 1억 빌리면 대충 옛날에는 1억 3천 건조당 설정했어요. 1억 3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또 연이어서 채무자 변경해가지고 경매 낙찰자로 바꿔줍니다. 그럼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1억 4,100에 샀구나, 해갖고 이제 등기 이전 다 됐는데, 바로, 경매 낙찰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얼마 받고 넘기면 하겠네. 이러더라고. 지점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좀 하지 마십시오. 근데 느낌에, 절반 정도 서로가 윈윈이 안 됐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매 낙찰자는 10%, 1418만원 내고 한 달 만에 한 5천 정도는 벌이가 빠집니다. 그럼 뭐 경매 낙찰자는 여기서 만약에 2억 3천이니까 여기 이제 이게 돌려주죠. 여기 이제 10% 1,700만 이건 돌로 받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시킵니다. 법원에서. 자산 가지고 공서 공문오니까 우리 잔금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죠. 끝난 거죠. 게임 끝나버린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가 이제 주군이 박근혜 된 겁니다. 이 제가 취급입니다. 등기부등본 띄보죠. 신한은행 마산 역지인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띄보면은. 자, 그래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경매 낙찰자가 이제 소재가 됐죠. 돼갖고 이제 여기 있는 임차인이 07-3588 한번 볼까요? 07-3588. 거기 있는 임차인이 저한테 수강을 왔어요. 자기가 전세를 5천 주고 있대요. 그게 그 집에 5천 주고 있는데 자기가 수강을 왔습니다. 자, 봅니다. 이겁니다. 이거 숙박시설인데 105평에 195평이나 되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이거 사라 하면은 사겠습니까? 지금 요거 좀 별로죠? 별로입니다. 별로인데 요게 지금 별로인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 여간을 낙찰 받아가지고 좀 있다가 여기다가 원룸을 했는가 봐. 소유자가 원룸을 좀 일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꾸 소방서 찾아오더래. 이 상가인데 이 상가는 소방서가 타치가 되거든요. 주거가 되면 타치 못합니다. 자, 밑에 그림 보면은 밑에 뒤에 그림 보면요, 이 상가는 소방서가 자꾸 화재 때문에 자꾸 점검 나와요. 그러나 이게 주거가 돼버리면은 점검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상가에서 이 주거로 바꿨는데 이게 되느냐? 자, 모텔에 싱크대 열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까? 여러분들 못 넣죠? 싱크대 열 수 있어요. 이 법이 바뀌었어요. 싱크대. 이게 이제 우리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제 위에 다시 봅니다. 왜 공매를 받야 되는가? 낙찰가 응찰자 수가 작더라. 그죠? 동일한 모텔이 경공매로 동시 경합된 마산 시한장 여관을 보면은 공매에서 대구 사람이 9천만원 저가 낙찰받았다. 이게 1억 4,100이죠. 1억 4,100에 낙찰받고 마산 2억 3천에 되팔게 한 그런 사례다. 그래서 오래된 여관을 낙찰받아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해서 최근에 생활 숙박시설 분양가는 다다. 최근에 우리 보면요, 생활 숙박시설 뭐 분양한다고 막 호텔 같은 거 막 분양하고 있어요. 생활 숙박시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사기가 힘드니까 생활 숙박시설은 아까 싱글에 담겼죠. 그래서 막 원룸 한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사가지고 원래 임대를 놔야 되는데 그거는 주거라죠. 보통 한 채 사가지고 그거는 불법입니다. 알겠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는 거죠. 신규 분양받는 거 새거 받는 그거는 자기가 들어와서 주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아파트 오피스 사야 돼. 주거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고 임대를 놔야 되는데 그거를 주거로 쓰는 거는 불법이 된다. 그러나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생활 숙박시설은 과거 흐름한 이런 이 여관인데 요거를 이렇게
비일로 바꾸는 것은 요거는 합법합니다. 비일로. 자, 이거는 우리 법이 바뀌었어요. 뭘 바뀌었느냐?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자, 오른쪽 보입니다. 오른쪽에. 오래된 낡은 시한한 여관을 낙찰 후, 자, 동그라칩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 한합니다. 이거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지역에 한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조가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4조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신설돼요. 2013년도에 생활 숙박시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전세난이 워낙 극심하니까 좋다. 장급 여관들 너가 거다가 싱크대 였고 좀 주거를 완화시켜 주겠다. 이래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손님이 잠을 머물 수 있도록 시설, 치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리되고 나니까 소방서서 전혀 오지를 못해요. 주거가 돼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 있다가 결국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팔았는데, 자, 밑에 또 봅니다. 밑에 쭉 보면은 숙박시설에 일반 숙박, 우리가 편히 하는 거, 모텔, 그런 겁니다. 모텔이 여기 있고, 생활 숙박시설 있죠? 치사가 가능하다. 단독 욕실, 화장실이 있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하며 공중관리법 시행령에서 이 세분화되었다. 특히 오른쪽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거 잘 기억하세요. 상업지역만 가능하다. 일반 뭐 계획관리 이런 건 안 됩니다. 자연 녹지에 시한장 영화를 쓰다 그러면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퇴직하실 분이 좋아하는 물건입니다. 이런 거는 그죠? 한 2억 주고 사가지고 그죠? 4억짜리 한 2억 주고 사가지고 안에 싱크도 였고 인대만 잘 놓으면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 받은 사람이 또 수강왔어요. 이게 학원에 한 3, 4년 수강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자, 이게 세금을 주네, 세금. 이게 세금이 될까, 세금.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살 때는 요 샀죠. 뭐 여기서 저거 왔다 갔다 하면 샀는데 한 2억 주고 샀지자, 간단하게. 2억 주고 샀는데 8억 5천에 팔았대요. 그러면 6억 5천 버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냐? 너가 숙박시설인데, 자, 우리 숙박시설에 양도소득세 내려고 하면은 상가죠. 상가는 1년 미만의, 자, 외웁니다. 상가는 1년 미만의 몇 프로요? 55%. 55%. 그 다음 1년 지나면 44%. 2년 지나면은 누진세인데, 얘로 1억이 남았다 그러면요. 상가가 1억 남았다. 그러면 만약에 공매 5억짜리 2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3억에 팔았어. 미용실 아지면 안 돼. 1억 안 갔어. 2달 만에. 그러면은 5,500만입니다. 2달 만에 팔면은 5,500이고 1년 2달 만에 팔면은 4,400. 2년 2달 만에 팔면은 2,200.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상가는. 자, 그래서 얘로 2억 주고 사가지고 8억 5천에 팔았으니까 6억 5천 남았잖아, 지금 세금이 세잖아요. 그럼 6억 5천 같으면은 내가 볼 때는 한 40% 정도는 내야 될 겁니다. 그럼 뭐 2억 4천 정도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된다 했더니 안 냈대요. 10원도 안 냈대요. 10원도.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실제 상가가 주거로 썼다 하면 주거로 보는 거예요. 주거로 봐가지고 요거는 여기 있죠. 주택 딸린 점포보다 이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크면은 1주택 비과세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주택은 주택대로, 점포는 점포대로 하겠다. 이 법을 올해 바꿉니다. 바꿨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2021년 연말까지는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크면은 비과세로 간다. 알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의 한 6억 넘게 차이긴 한데 모텔 사가지고 여관을 사가지고 6억 넘게 났는데 세금이 10원도 안 넣었다. 그럼 좋은 거죠? 자, 기억 잘 하세요. 양도소득세 10원 안 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어떻게 검시하느냐? 전 이거 검시합니다. 자, 나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검시하느냐? 자, 옥션원 가서요. 요 가서 경매 검색해서 숙박시설 노예라 뚝딱 하면 넣어줘, 여기서. 숙박시설. 자, 숙박시설 검시하니까 전국에 60여 개 넣었어요. 많이 넣었죠? 너무 큰 거는 필요 없고, 한 2번 떨어지고, 최저 가격이 한 3억 이내 거, 3억, 4억 정도 이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 보니까 10개 나오네. 10개가 나왔죠. 10개 나왔습니다. 나온 여기서 보면은
김천. 김천 떨어있죠? 49%. 자, 김천이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장사 잘 안 돼요. 이게 장사가 보니까 영 요새 잘 안 돼. 왜냐하니까, 주변에 뭐 모텔이 새로, 이게 있네. 자, 1위 가니까, 1위 딱 들어가니까 오빠야, 그거 말고, 황제 모텔하고 샵 모텔 새로 생긴데, 여기로 가지. 왜 저 꾸진데 가려고 이러죠? 장사가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저거는? 낙찰 받았어.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용도지역이, 자, 되죠? 상업지역.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김천시청에 물어보고, 생활 숙박시설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보통 전화를 잘 안 합니다. 물론 전화를 해도 되는데, 정보 공개해가지고 하면은 더 정확해요. 되고, 요런 거 물어볼 때는 어디 가느냐? 건축가 가서 물으면 안 되고, 생활 숙박시설은 위생과 있죠. 이런데, 위생과, 위생과. 이 모텔 같은 거는 위생과에 담당해. 위생과 가서 물어. 건축관도 잘 몰라가지고, 그거 뭐 어쩌고, 뭐 주택가에서 뭐 어쩌고, 막 따위 샀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가면은, 예, 그거, 안에, 이제 보니까, 창문이 있어야 되고, 안에, 실내 욕조가 있어야 되고, 치사시설이 있어야 그거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경신고는 양식이 있어요. 다음에 다 드릴게요. 양식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답을 잘 줘요. 위생과 가서. 그거 담당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된다. 요건 된다. 그러면은 7억 5천짜리 한 3억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49%인데, 요때 사든지, 안 그러면은 한 2억 5천 정도 떨어졌을 때, 한 3억 가까이 사가지고, 생활 숙박을 만들어가지고, 월세만 잘 놓으면 파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까 그것도, 8억 5천 팔았는데, 보증금 3억에, 월세가, 보증금 3억에 월세가 350만 원 얻었거든. 내가 듣기로는. 3억에 350만 원 얻었거든. 그런 게 8억 5천에 쉽게 팔려버렸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많다. 그죠? 김천 봅니다. 김천. 6억인데 3억 떨었어요. 김천에 6억인데 3억 정도 떨었다. 자, 봅니다. 그럼 이거 보니까, 자, 이런 거요. 그럼 이런 거 탁 보면은, 아이고, 여보야, 저 사업 막었노, 저거. 아이고, 저 돈 안 된다.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그죠?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숙박시설 김천에 일이 있는데, 자, 요것도 그렇죠. 벌써 옆에 코아 못해 사고 앉아있죠, 지금. 그죠? 이래 있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시한 숙박시설 바꿔야 돼요. 옆에 색이 들어오면은, 큰 거는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딱 보면서, 이것도 되네. 되죠? 또 뭐 된다 해줘 가지는. 아까 시한장 그거는 준주구입니다. 그거는 준주구고, 2개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밀양 봅니다. 밀양 같은 데는 이런 거 되느냐? 그러면은 계획관리죠. 이런 건 안 된다. 알겠죠? 자연녹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퇴직하실 분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남해군 미조면은 그러면 되느냐? 생활 숙박시설이. 자, 생산관리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준주거. 아까 우리 그 봤습니까? 이게, 여기 아까 우리, 여기 있네. 산호동은, 요거는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시한장여관, 요거는 준주거. 준주거는 됩니다. 여기 있네. 준주거죠. 맞죠? 준주거. 준주거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연구를 해보면은, 이제 살 길이 나옵니다. 그죠? 퇴직금 예로 한 2, 3억 받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싱크대 엮고, 사고, 대출 좀 받고, 이러면은 잘 돌아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는 생활 숙박시설을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준주거와 상업지역이라야 된다더라. 원장님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이런 건 안 된다더라. 그렇게 기억하시고,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이런 걸 사가지고,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사갖고 맨날 요거만 쳐다보면 돈 안 돼요. 요거 사가지고 요런 식으로 봐야 돼요. 요런 식으로. 알겠죠? 봐야 이제 된다. 그런 그림을 딱 그려줘야 돼. 요거 사가 요렇게 바꾸는 거. 요런 그림을 잘 그려야, 그래야 비싸게 팔고 빠지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2, 3년 뒤에.